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을 잇는 통로 갈제. 국도와 고속도로, 호남선과 고속철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갈제를 넘나든다.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 옛 사람들도 방장산과 이밤산 사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길을 냈다. 조선시대 삼남대로 갈제 옛길이다. 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으로 가는 옛 국도 1호선. 새로 생긴 국도와 고속도로에 비해 눈에 띄게 교통량이 적다 보니 사람들은 이 길을 갈제 옛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옛 국도 1호선은 일제강점기 호남 곡창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신장로로 장성갈제라 불린다. 찻길이 들어서면서 갈제 옛길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갈제 옛길의 여정은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서 시작한다. 우리 땅을 구석구석 밟아온 신정일 선생이 소설가 김병용 씨와 함께 오랜만에 갈제 옛길을 찾았다. 꼭 그 실장사나 남원에 장승처럼 석장승처럼 코가 꼭 장승처럼 생겼어요. 부처님 코가 아니고 장승 코 같은데 아주 후덕한 진짜 어느 석공이 정성을 아주 모아가지고 잘 만든 석불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바로 갈제거든요. 우리나라 고개마다 도둑이 참 많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성 갈제도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 부처의 힘으로 넘게 해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서 있는 부처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고 건너갔을까 했던 것이 바로 이 원덕리 부처죠. 저희가 앉아서도 글을 쓰지만 이렇게 길 위에 나와서 여기를 말하자면 원고지처럼 국토를 원고지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한 점씩 제 몸으로 제 두 다리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 나오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그 부처님이 저한테 어떤 영감을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옛 사람들에게 먼 길을 떠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딪혀야만 하는 모험 같은 것. 알 수 없는 큰 힘의 안녕을 기원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야, 이제 봄물이 막 들고 감풍나무도 잎이 참 예쁘거든. 옛 국도 1호선 옆으로 갈제 옛길의 진입로가 있다.
산으로 들어서는 길이어서 표지판이 없다면 놓치기 십상이다. 자, 가죠.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번질번질 났을 것인데, 참. 조선시대의 바로 이제 삼남대로의 중요한 길목이 여기에요. 갈제 넘어가지고 장성, 나주, 영암, 그다음에 해남으로 해가지고 제주까지 이어지는 길목. 그래서 이 곳을 전부 다 조선시대의 유배객들이 다 넘어갔던 게 수사 김정희 또는 뭐 우암 송시열 또는 뭐 광해군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했고 동학농민군이 나주까지 갔다가 갈제를 넘어서 전주로 갔던 길이기도 하고. 이 갈제를 저쪽에서 넘어올 때는 아마 나는 정말 땅끝으로 밀려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절망감을 갖고 넘었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서울 향해서 넘을 때는 뭐 유배에서 풀렸다라거나 아니면 또 그 뭐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래서 정말 희망과 절망 그리고 뭐 오늘과 내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시가 하나 이렇게 있네요.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해남 출신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뭘 하고 오느냐고 묻지 않아도 장성갈제에 놓으면 지난 것은 모두 잊어버린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껑충 튀어 어머님 품인 듯 내리고 싶은 곳, 어딘들 살인문이 열려 있어서 된장국 냄새 확 코를 찌른다. 아이고, 된장국 먹고 싶네. 문경세제를 넘으면서 사단 정약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장성갈제는 매월당 김시읍 선생 시하고 몇 편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경세제는 고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장성갈제는 그렇게 이 갈제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후딱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남기지 않았지 않았는가. 자, 이 고적한 산길. 여기는 참 나무가 좋네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팽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서나무도 있고, 소나무는 별로 많지 않은데 아주 잡목들이 잘 우거져 가지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갈제죠. 이걸 갖다 사람들은 산수유라고 여겨요. 근데 산수유가 아니고 듬성듬성 피어 있잖아요. 그 강원도에서는 이거 동박꽃이라고 불러. 김유정의 동백꽃. 그것이 소년과 소녀가 이 동백꽃 사이로 무너져 내렸다. 냄새 맡아보세요. 생강 냄새 나죠? 이 향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따 그러면 이걸 맡고 콜라를 먹으면은 콜라 생강차가 이 꽃이 피면은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이 이것이야. 조선시대 갈제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걸어서 갈제를 넘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뜨거운 숨결과 삶의 애환이 여기 갈제에 잠들어 있다. 걸음마다 묻어나는 희로애락의 이야기들.
저마다 그 사연이 다르듯 샘터에서 마셨을 물 한 모금도 각기 그 맛이 달랐을 것이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를 갔던 때가 83살이었어요. 83살 때 갔었는데 2달 만에 다시 올라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그 당시에 뭐 권상하나 많은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유배가 풀리는 줄 알고 올라갔던 길이 바로 이 장성 갈제예요. 아, 여기 희망에 차가지고 올라오시죠. 희망에 차가지고 올라갔는데 숙종은 뭐라고 했느냐, 근부도사를 시켜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문초를 해야 다시 새로운 말 나올 일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만나는 지점에서 사약을 먹여서 죽여라. 이 고개를 희망에 차서 넘어갔는데 정읍 수성동에서 근부도사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멍석 깔고 약을 먹고 죽은 장소가 정읍 수성동이에요. 그래서 희망으로 갔었는데 절망이 바로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다 그 내일은 묘지로 간다 했는데 내일도 아니었었지요. 불과 조금 가서 죽은 사람이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죠. 어디 우암뿐이었을까? 다산 정약용에게도 갈제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황사형 백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 그 장기 포항에 유배가 있었거든요. 다산 선생은 그때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형은 흑산도로 가는 유배형, 그다음에 다산 선생은 강진으로 가는 유배형을 받고 두 형제간이 이 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혼자 가지만 형제간이 다시 오랏줄이 묶여 가지고 걸어가는 심사가 얼마나 애석했겠는가. 여기를 지나고 장성을 지나 가지고 나주에 가면 동신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밤나무골, 거기에서 서로 헤어지죠. 형은 흑산도로 가고 다산 선생은 강진으로 가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죽었고 다산 선생은 18년이라는 세월을 유배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고개가 바로 이 갈제예요. 뭐 옛날에 호피를 가지고 다니고 검문하고 이랬던 시절에 허락받지 않은 여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자신의 어떤 생애 기반으로부터 탈출하는 거고, 또 말하자면 목숨을 건 도주의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 속에 좀 그렇게 숨어 있는 또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삶, 역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옛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예. 부사 예. 홍병이의 영세불망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는 비를 세운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장성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곳은 아주 악질적인 현감이 왔다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갈 때 영세불망비를 세우는데 딱 떠들으니까 뭐라고 써졌느냐? 오늘 이 도둑을 보내놓으라 써져 있더래. 그러니까 그 아주 악질 부사가 허허 웃더니 나도 옆에 딱 쓰지 하더니 오늘 이 도둑은 가지만 내일은 또 다른 도둑이 오리니.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나쁜 수령들이에요.
바로 이제 전라북도 정읍 땅이네. 동화그 땅. 우리 조상들이 이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화락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다닐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뭐 지력이 상승하면서 막 터널을 뚫기도 하고 다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그 최초의 자연과 인간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 어떤 완벽한 조화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길을 보고 있으면. 네, 제주도까지고 전라도잖아요. 제주도까지가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예전에는 한 몸이었거든요. 옛말에 보면은 십리간의 말이 다르고 백리간의 풍속이 다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장성, 이 갈제 하나 사이를 두고도 전라북도는 굉장히 순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넓게 펼쳐진 평야 그리고 그런 평야 속에서 나는 이심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성품이 순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경사가 완만한 갈제 옛길. 조선시대엔 우마차가 오갈 만큼의 너비였다. 변해가는 세월 따라 그 흔적은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옛길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일제 초기까지는 걸어 다녔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호남선 열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정상으로 넘어오던 신장로가 만들어지면서 무거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옛사람들이 다 걸었던 부대로가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야만이 결국은 옛사람들과 만나면서 역사와 현대가 대화를 나누는 가교 역할이잖아요. 옛길을 걸어야 할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는 마지막 구간. 경사가 가파른 탓에 계단과 로프에 의존해 조심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다 왔네. 이제 액길을 내려오니까 금방 새로운 길이 나타나네요. 선생님, 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길은 변천사인데 여기가 예전에 일제 때 터널을 뚫어가지고 장성으로 가던 그런데 이 길이 이제 묵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삼남대로도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그 호남고속도로처럼 역할을 했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터널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신장로를 만들어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길을 만들고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또 KTX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길들이 세월 속에 자꾸 변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것은 변화가 진리인데 지금은 그 변화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인간과 더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 있으면 저 안에 안에가 이제 뭐 가스 같은 거. 예. 야, 여리가 대단하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장성하고 정읍하고 해가지고 와인 같은 걸 만들어서 해가지고 같이 공동 출하를 한다면은 재미나지 않을 것인가. 사뿐사뿐 재미있는 생각들이 길 위에 내려앉는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 문명은 언제나 그 토대 위에서 발달해왔다. 정말 오래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신장로, 고속도로, 그 철도, 뭐 항공로 막 이런 것들이 생겼지. 전에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을 텐데 이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네와 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어떤 진화, 진보 이런 것들이 이 길 위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액길이라고 하지만 그 액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모들이 이곳에서 주막을 열었는데 이게 옛날에 그 주막이 1893년에서부터 6년까지 우리나라를 답사했었던 영국 왕실의 국립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을 아랫목에 재워줬대요. 그리고 잠만 자면은 밥만 먹으면 잠은 거저 재워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났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서로 나그네들이 오고 가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주막이었었죠. 그래서 주막거리가 바로 여기에가 주막거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굴령마을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천원역.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폐역이다. 뽀얀 먼지가 쌓인 채 잠들어 있는 역사. 이곳은 조선시대 역참이었다. 새 말을 내주고 지친 말은 쉬게 해줬던 천원 역참. 조선 초기 문인인 매월당 김시습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다. 여기가 이제 그 매월당 김시엽 선생이 이곳을 지나다가 천원역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쓴 글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나는 차가 이름 나가지고 차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 역참에서 바라보는 뭐 이밤산이나 그런 풍경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천원이 예전에는 말을 빌려주던 곳이었는데 세월 속에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그 열차가 다니다가 지금은 폐역이 됐고 그래서 니체가 그랬잖아요. 만물은 가고 만물은 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돌아간다. 계속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지금은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어느 날 또다시 여기 부활할 날도 있을지도 또 모르잖아요. 갈제 옛길이 끝나는 정읍시 이반면. 작은 시골 도시지만 품고 있는 역사는 결코 작지 않다. 일제강점기엔 600만 신도를 지닌 민족 종교 보천교가 일었고 조선 말 탄압과 수탈에 맞서 농민들 스스로 싸움에 나선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됐다.
갈제를 넘은 동학농민군들은 이 밤을 넘어 전주성으로 진격했고 전봉주는 체포되기 4일 전 이밤 산성에 들러 잠시 숨을 골랐다. 그렇게 뜨거운 바람을 품었던 애환 가득한 사람들의 삶은 오래전에도 지금도 이밤산과 방장산 사이 삼남대로 갈제를 넘어간다.